오늘 원희룡 장관이 관련해서 규제를 개선해서 도심 내 주택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늘 나름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는 심야 택시난까지 뭐 완화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한마디로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뭐 말로 들립니다. 잘해서 지금도 뭐 나름 앞서 규제가 너무 많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은 바꿔주지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이는 멍청한 황당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산재에 있습니다. 당장 뭐 이 협치가 되지 않고 이런 정쟁 때문에 법을 바꾸지 못하면 지금 원 장관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미세 시행령을 개정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 뭐 유예를 하는 뭐 법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행령을 마련하든 부칙을 마련하든 해서 이 국민들이 계속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 내고 금리는 폭등하고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에 나자빠지는 겁니다. 무슨 제2의 IMF를 일부러 나라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전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관계자나 저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국토부 뭐 공시가격 최소한 이 한 치 앞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감안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뭐 국제 정세는 전쟁 중에 있고 유가는 폭등하고 앞으로 뭐 더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만이라든지 분쟁하고 있는 뭐 중국이랑 대만이랑 지금 뭐 먹고 못 키는 관계에서 뭐 미국이 뭐 지키네 만에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나타날 수도 있을 문제고 우리 집값이 더 폭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폭등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쨌든 원 장관이 압축과 연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를 했고 지방의 기업, 인재,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해서 뭐 나가는 한편 행복도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 거점은 고도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맞춤 성장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낙후 지역을 육성할 것이다.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만% 뭐 지지를 보내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GTX라든지 지하 고속도로 지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심야 택시난 강력버스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뜰 교통카드도 만들겠다. 또 통합 전기권 지금도 근데 사실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정부도 똑같이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뭐 전주에도 뭐 혁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뭐 LX 전 지적공사를 내려보내고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들 교육이네 뭐네 해서 사실상 거기는 뭐 오피스텔 한 채를 얻어놓고 본인들 잠잘 공간만 마련해서 가 있고 최자식은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은 뭐 이런 철도 수요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합 전기권을 끊어서 다니고 뭐 하지만 그것도 또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고 갑자기 뭐 전학 가면 꼭 뭐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 애들이 친구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 장관의 좋은 지적을 했고 실제로 우리 문제가 차 타고 오다가 뭐 저도 이래 택시 기사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 서울만 너무 인구가 가밀돼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 부산에 제대로 된 변변한 이 공단이라 부를 수 있는 공단이나 대기업이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뭐 전주에다가 뭐 상용차 공장을 짓고
그 하이트 진로가 보면 거기에 또 뭐 공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이게 너무 미미한 겁니다. 지역 그 수요 일부를 뭐 흡수할 수 있을까 너무 미미해서 실제로 논란이 된 바 있지만 뭐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뭐 사실은 사립대는 강제로 이전시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뭐 이익을 줘서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학이 옮길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기업에 옮겨야 되는데 기업도 그냥 옮겨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또 뭐 소위 말하면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아니면 이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정말 좀 더 빨리 빠른 속도로 확충시키고 또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영호남도 제대로 된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아직도 버스 말고 뭐 앞에 뭐 달빛 열차가 있지만 뭐 부산에서 강주를 바로 가는 열차도 없죠. 뭐 아니면 그 뭐 다른 호남 지역 뭐 전주를 간다든지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도 아직도 버스로 제가 볼 때는 서울 부산 못지않게 많이 이 시간이 걸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조금 이 정권이 끝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뭐 막 내세우고 규제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원장관 말씀대로 압축과 연결 네트워크라는 게 말 그대로 연결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촘촘하게 해서 이 수도권 내에서도 좀 가밀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뭐 강남이니 뭐니 뭐 학세권도 뭐 목동이니 뭐 대치동이니 이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가랭이 찢어지고 소위 말하면 본인 소득은 따라주지 않지만 이 맹모 삼청지교처럼 거기서 전세를 살고 뭐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애 교육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은 얼마나 그러면 부모들의 내지는 이 시대의 이런 가장들의 어깨가 무겁고 이 뭐 맞벌이 부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교육 정책도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소득이 부동산과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진짜 심각한 문제죠. 뭐 0.7 뭐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애 놓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주 공간에 대한 집값 문제, 과밀한 문제, 학세권 문제 이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정부가 강제로라도 좀 소위 말하면 좀 명문고를 혜택을 주는 거죠. 이 강제로 무조건 옮겨라 이런 게 아니고 뭐 너희 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마련해 주겠다. 또 타 학교보다 그런 시설 투자를 많이 해주겠다든지 이런 이권이 있어야 옮기지. 그냥 뭐 니네들이 가라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보면 요원한 희망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인 메시지, 이 소식들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지만 서울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이라고 이 조성을 해서 도입하자마자 조합 설립 인가가 61%나 증가했습니다. 인가 사업지가 26곳에서 42곳으로 공급 계획 세대수도 86%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뭐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만 잘 차단하면 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뭐 서울에 지금 강서구 뭐 이런 데 보면 빌라촌 많죠. 뭐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서 강북 이런 데 보면 많은데 이런 데들 좀 진짜 주택 여건 개선할 수 있게 정비를 좀 이런 좀 자생적으로 나는 이렇게 완화를 해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지분 쪼개기 한다, 뭐 여기에 투자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지분 쪼개기 많이 하고 집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만 콕콕 집어가 조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뭔가 페널티를 줘야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연결된 사실은 뭐 연결된 소식이네요. 이것도 그 전세값이 워낙 전세 안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 오히려 역전세난까지 하니까 급하게 집을 내놔도 안 나가고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명품백까지 등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를 잡아라. 어떤 집주인이 뭐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계약서를 써주고 명품백까지 증정을 하겠다. 또 보증금을 추가 조정도
해주겠다. 이런 게 지금 그래요. 시중금리는 뭐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환해야 될 금액은 많고 본인이 살기에는 복잡하고 본인이 뭐 월세방으로 나오든 뭐 아니면 조그만 방으로 옮기든 이 금융 비용을 부담하기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 정책은 뭐 땜질식으로 앞서 정부가 20몇 번 땜질식으로 냈는데 현 정부는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이런 정쟁하고 지금 최근 들어 보면 뭐 대통령이 뭐 발언을 했네 마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집 문제가 심각하고 금리는 하늘 높게 치솟고 해서 금리 연체율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집이 경매에 나오네 마네 이런 위기를 겪고 있고 물가는 얼마나 하늘 높은지 지금 이런 급여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정쟁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 살림살이부터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만 더 언급하면 부동산 그 장롱면허가 많아서 자격자 75%가 장롱면허 폐업 속출해서 선발 방식을 바꾼다는데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쓸데없이 이런 거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가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하고 서로 간에 사고 나지 말라고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개 분쟁이 일어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돈 떼먹지 말라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을 뭐 자꾸 난이도를 올리고 레벨링을 올려서 제한한다고 그러면 이 기업 제한해서 하면 면허수가 줄어들겠어요? 그럼 또 딸 사람은 다 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하든 뭐든 자생적으로 놔두고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 2년 동안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에 종사 안 하면 그 면허는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것도 어렵게 땄어.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굳이 취소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려면 이런 쪽으로 숫자를 줄여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를 뭐 시험을 어렵게 하고 뭐 채용 방식을 바꾸고 뭐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를 바꾸고 이거는 뭐 생각이 나름이지만 이게 뭐 거래절벽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폐업하고 이런 게 부동산 자격증의 문제겠습니까? 시장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얼어붙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택시를 안 타서 소위 말하는 개인 택시 면허가 장롱 면허가 늘어지고 개인 택시를 안 해. 그러면 택시 면허 따는 방식을 바꿉니까? 냅둬야죠, 냅둬.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작용만 속출할 것 같아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신고제해서 하게 그 면허 하면 되지. 이걸 뭐 시험 난이도를 옮기고 뭐 방식을 바꾸고 한다고 이 왜곡과 부작용만 속출하지. 뭐 더 오히려 지금 뭐 수요 곡선이 안 맞는 거예요. 거래절벽이란 거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매몰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금융위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금리 폭등하고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이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데 집중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좀 힘들 때지만 다 기운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